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득은 평생에 걸쳐 공부해도 부족할 만큼 방대한 이론과 깊이를 가진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설득 공부의 첫걸음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설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께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꼽을 겁니다. 23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이 이론은 설득 이론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수많은 설득 이론 중 단 하나만 배운다면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3요소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에토스, 화자에 대한 신뢰. 두 번째, 파토스, 청자의 감정에 대한 호소. 세 번째, 로고스, 메시지의 논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충족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설득의 힘은 크게 약해지죠. 요즘 흔히 티발롬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왜 내 말대로 사람들은 안 움직일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로고스, 즉 논리는 갖추었을지 몰라도 에토스와 파토스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설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납득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을 별 의심 없이 구매하는 경우들도 많죠. 왜일까요? 그만큼 에토스, 신뢰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 전문성, 인품 등을 뜻합니다. 즉, 누가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자는 화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야 설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존경하는 상사, 믿을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전문가에게 더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을 통해 15년차 쇼호스트이자 설득이라는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이다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남편이 뭔가를 말할 때마다 아내가 도끼 눈을 뜬다면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라고 탓하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신뢰를 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구나 라고 돌아보는 것이 에토스를 높이는 시작입니다. 파토스는 감정의 공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 감성, 공감, 이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비로소 설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 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 돈이면 비슷한 가방 10개는 산다 라는 논리로 말려보셨나요? 잘 안 먹힙니다. 그럴 땐 그 가방이 왜 부담스러운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위한 모금 활동은 이런저런 긴 말보다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의 슬픈 눈망울과 이 아이가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알까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하죠. 기쁨, 분노, 연민, 감동, 이 감정이 움직일 때 설득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물론 감정만으로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울먹이면서 상대에게 호소해도 상대는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이럴 때 바로 로고스, 논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메시지의 논리성 또한 설득의 핵심입니다. 논리란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니라 이성과 증거에 기반해 왜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는 힘입니다. 데이터, 통계, 사실, 인과관계 등은 청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죠. 예를 들어서 연봉 인상을 요청할 때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거나 둘째가 태어나서 제가 돈이 진짜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 협업평가, 고객 만족도, 매출 상승 등의 수치화된 데이터를 제시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정리해보죠. AI 기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2명의 창업자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창업자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AI, 빅데이터, 개인화 등 화려한 키워드를 나열하면서 설명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왜 알아주지 못하나 답답한 마음을 느끼지만 정작 데이터나 시장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두 번째 창업자는 밝은 표정과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이나 해외 생활 경험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영어 수준 격차를 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 그리고 그 경험에서 출발한 사명감, 임상 실험을 통한 개선 결과,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사례와 편지,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명확하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것 외에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수많은 케이스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이 맞다라는 확신만 갖고 상대방을 다그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벽을 쌓아도 안 됩니다. 왜 설득이 되지 않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작은 포기들이 모여서 내 인간관계를, 내 인생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토스는 평소에 신뢰에서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지식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뢰를 쌓아갑니다. 작게는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크게는 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스펙을 갖추는 것도 에토스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파토스는 관심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서보는 연습,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민감함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읽고 그럴 수 있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감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파토스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로고스는 준비에서 나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에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추고, 그리고 그 내용을 상대의 이해 수준에 맞게 필요하다면 비교와 예시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로고스를 강화합니다. 결국 설득이란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나를 가꾸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용의 구조를 갖추는 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출 때 우리의 말은 설득이 됩니다. 설득은 단순히 내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 서로 이해하며 결국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와 설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설득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